분자생물학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중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분자생물학의 저는 시작이라고, 저도 학부 때 지금 학부생들을 상대로 3학년들한테 분자생물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분자생물학의 어떤 시초를 이제 끊었다라고 저는 이제 붐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좀 이렇게 든 모습인데, 이분은 이제 뭐 좀 한 10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고, 이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예, 왓슨과 크릭이죠. 왓슨과 크릭. 이 왓슨과 크릭이 한 일이 뭐냐? 보시는 DNA가 더블 헬릭스, 이중 나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나선의 형태다라는 것들을 최초로 규명을 했어. 이렇게 이게 1953년도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이 됐죠. 전쟁에 휴전이 됐을 때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국과 영국에는 이런 DNA가 이중 나선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엑스선 해절을 통해서 네이처에 이렇게 이제 학술지가 게재가 된 그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DNA가 이중 나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DNA가 이중 나선이기 때문에 이 DNA가 어떻게 복제가 될 수 있고 유전 형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뭐 PCR 여러 어떤 응용하는 분야가 지금 많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 시초가 바로 DNA가 이중 나선의 형태다라는 게 알려지고 난 이후에요. 그런데 이 DNA가 이중 나선으로 되었다는 구조의 발견에는 이 왓슨과 크릭만의 어떤 공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모리스 위킨스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적으로 이 이중 나선의 형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실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확대를 했고, 다만 그걸 해석하는데, 분석하는데 조금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왓슨과 크릭이 그런 어떤 일련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중 나선의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했죠. 실험하기보다는 그 분석을 통해서. 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아까 1953년도에 학술지에 발표를 하고 한 10년 정도 뒤에 이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10년 만에. 근데 이 수상자는 모리스 위킨스와 왓슨 크릭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안타깝게도 5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냥 워낙 엑스레이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위험한 건지 잘 모르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좀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던 바람에 죽은 사람한테는 이제 상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규칙에 근거하여 이 세 사람만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고요. 이거는 분자생물학에 있어서 저는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내용이고요. 분자생물학을 이렇게 전공 과목에서는 다른 거 없이 DNA가 전사가 돼서 RNA로 만들어지면 이 RNA가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로 이 정보가 전달된다. 또한 DNA는 이렇게 이제 복제를 통해서 DNA가 이제 전달된다. 이런 내용이 주입니다. 네,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해요. 1년 동안 또는 한 학기 동안. 근데 이제 최근에 요게 이제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센트럴 도그마, 중심 원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면서 이게 깨졌어요. RNA가 DNA로 다시 바뀔 수도 있다. 이게 역전사죠.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에서 발견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즉 RNA가 다시 RNA 만들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이런 RNA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RNA를 합성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중심 원리의 예외적인 어떤 사항이 이제 계속 도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생명과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생명과학 하는 사람은 좀 겸손해집니다. 나는 내가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라고 믿었지만 곧 연구를 하다 보면 깨집니다. 예외가 있어요. 줄기세포가 분화해서 피부세포, 여러 가지 상피세포, 심근세포가 만들어진다. 줄기세포가 분화하면 끝이다. 더 이상 다시 줄기세포가 될 수 없다. 라는 어떤 하나의 정설이 깨졌죠. 역분화 줄기세포. 그걸로 2012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학문에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반드시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과학입니다. 물리학이나 뭐 화학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딱딱 떨어지지도 않아요, 사실. 이게 더 복잡해요.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뭐 이제 강의를 할 때 분자생물학에 대한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의 분자 또는 화학적 성질,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방법도 좀 너무너무 실험 방법이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우리도 공부를 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단백질, 제가 좀 주로 관심 있는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유전자 복제, 전사, 돌연변이, DNA가 손상됐을 때 어떻게 복구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DNA는 손상받고 있어요.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무섭죠?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왜 괜찮냐? 손상이 되면 그걸 알아채리고 복구를 합니다. 염기 서열이 바뀌면 이거 염기 서열이 바뀌었네. 딸세포가 염기가 바뀌었네. 바로 복구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능력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나이가 노화가 되면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그게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으면 계속 돌연변이가 축적이 돼서 결국 난치병이라든지 그 병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이제 유전자 재조합, 그다음에 전이인자, 유전체학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